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목에서 이미 보고 오셨겠지만 맛있는 책들을 좀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식에 관한 책들은 제가 평소에도 좀 즐겨 읽는 편이고 또 더 읽어보고 싶은 그런 분야이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음식 관련 책들이 많이 출간이 되고 있어서 저도 이것저것 막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또 사서 읽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음식 관련 책들 중에서 특히 추천하고 싶은 책들 5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2권은 에세이고 하나는 소설, 그리고 나머지 2권은 일러스트집이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이 책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봉다로 작가의 삼각김밥 힘들 땐 참지 마요 라는 책이고 출판사는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에서 나오는 띵 시리즈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음식 에세이 시리즈이고 지금까지 많은 작가님들이 많은 음식들에 대해서 쓰셨는데 띵 시리즈의 많은 책들 중에서 유독 이 삼각김밥 편에 관심이 갔던 이유가 있어요. 음식에 관한 책 했을 때 저는 제가 이미 잘 알거나 혹은 자주 먹는 음식들 혹은 좀 익숙한 음식들에 대해서 다룬 책에 더 흥미가 가는 편이에요. 물론 뭐 아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잘 알고 또 가깝게 여기는 음식에 대해 읽었을 때 그 묘사들이 더 잘 와닿고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우선은. 그런 점에서 삼각김밥은 정말 궁극의 음식이다. 이 책의 저자인 봉다로 작가님은 편의점 점주이세요. 말하자면 삼각김밥을 이제 드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매일매일 삼각김밥을 발주하고 진열하고 판매하는 제조를 제외하고는 삼각김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삼각김밥에 대한 요모조모가 많이 실려 있습니다. 삼각김밥의 역사, 보관, 유통, 맛, 심지어는 삼각김밥과 음료의 조합으로 보는 재미로 보는 MBTI 등등 정말 별의별 지식과 또 이야기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삼각김밥의 시점에서 서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거는 바로 이 포인트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삼각김밥이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당당하고 또 유머러스합니다. 굉장히 삼각삼각한 녀석이에요. 이 친구가 삼각김밥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치있게 들려주기 때문에 정말 킥킥 웃으면서 읽을 수 있고요. 당장 삼각김밥이 먹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면은 매대 앞에 서서 삼각김밥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게 돼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삼각김밥이 먹고 싶어져서 이제 삼각김밥 그 냉장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얘네들은 그래 언제 왔을까? 어떤 마음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삼각김밥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가까운 음식이지만 그만큼 이런저런 오해와 편견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신선하긴 한가? 라는 의심에서부터 삼각김밥은 제대로 된 밥을 못 먹었을 때 이제 배를 그냥 대충 채우기 위한 먹거리 라는 그 삼각김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법한 그런 인식까지 저도 그런 생각을 사실은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깨졌고 요즘은 문득문득 삼각김밥이 그냥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학교에서 올 때 이렇게 한두 개씩 사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삼각김밥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이나 혹은 긍정적인 호감 같은 거를 품게 된 데에는 이 표지 그림도 큰 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 둘이 너무 귀여워요. 저는 이 표지를 보자마자 이거는 전자책이 아니라 꼭 종이책으로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띵 시리즈 중에 가장 재미있고 또 가장 귀엽고 유쾌한 그런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각김밥을 특별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다들 삼각김밥에 관련된 기억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읽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바쁘다 바빠 현대인의 어깨를 이렇게 툭툭 두드려주는 그런 느낌의 책이기 때문에 편의점이란 공간에 대해서도 잘 그려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의 위로 같은 것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삼각김밥과 편의점에 관한 이 삼각김밥 힘들 땐 참지 마요 를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소재를 조금 바꿔서 식탁에 올라가는 다채로운 식재료와 또 그것들을 다듬는 이야기에 관한 책입니다. 이혜미 시인의 식탁 위의 고백들, 출판사는 창비이고요. 창비에서 나오는 에세이 앤드 시리즈의 3번째 책입니다. 이 책도 제가 출간이 되자마자 사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사기로 결심했던 거는 첫 2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건이 있다. 손안에서 함부로 뭉개지는 작정들이 있다.
이 첫 번째가 아보카도에 대한 장이에요. 근데 이 아보카도를 갈라서 속을 파내려는 그 순간이 이렇게 두 문장으로 아름답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읽고 그래, 이 책은 살 이유가 이미 충분하다 해서 바로 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식재료와 그것을 다듬고 요리하는 것에 관한 에세이인데요. 아보카도를 시작으로 달래, 수란, 비프 웰링턴, 카레, 까눌레, 유자청 등등 식사뿐만 아니라 디저트를 만드는 이야기도 다양하게 담겨 있고 무엇보다도 책의 제목이 식탁 위의 고백들이잖아요. 고백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만큼 눈앞에 놓인 식재료와 음식이 연상시키는 순간들, 그 마음들에 대해서 차분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누군가에게 건네는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스스로의 내면에게 전하는 말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저자분이 시인이시잖아요. 그래서인지 문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마주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정말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식재료와 요리 과정을 이야기하는 책을 사실은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언급했던 이 책의 첫 문장을 시작으로 예를 들면 당근을 접시 위에 형광펜이라고 묘사를 한다든지 비프 웰링턴을 잘라서 그 단면이 드러날 때 상대방이 짓는 그 표정에 대한 묘사, 익은 병어를 보면서 배와 바다를 생각하는 순간 등등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 거의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식재료를 다듬고 가끔은 귀찮아서 혹은 배가 너무 고파서 혹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느라 이 과정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 요리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 하는 그 완성된 요리에 주로 의미를 두지 양파 껍질을 까거나 냄비에서 무언가를 끓일 당시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이 책에서 작가님이 매일 마주하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고기와 생선 이런 것들에서 어떤 그런 이야기와 정서를 이끌어내는 거를 읽다 보면 그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조금만 다른 각도 혹은 조금만 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 작은 부엌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감각할 수 있는 거죠. 일상적인 순간에서 이런 마음을 포착하고 또 식재료의 표정을 읽어내는 조심스러운 관찰력, 섬세한 문장과 차분한 어조, 요리를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주고 또 살펴봐주는 책이거든요. 안에 사진도 함께 실려있는데요. 완성된 요리를 플레이팅한 사진도 많은데 식재료를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도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친구에게 좀 주목을 해볼 차례입니다.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사진들을 보는 의미도 있었고 여러모로 인상 깊게 읽은 책이라서 이 책은 진짜 빨리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파릇파릇하고 알록달록한 표지까지 정말 완벽했던 그런 책. 세 번째로 소개할 책은 또 장르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추리소설입니다.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의 파리 마카롱 수수께끼이고요. 출판사는 엘릭시르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요네자와 호노부 작가의 소시민 시리즈가 있어요. 봄철 한정 딸기 타르트 사건, 여름철 한정 트로피컬 파르페 사건, 가을철 한정 구리킨톤 사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겨울철 한정 뭐뭐가 아니라 뜬금없이 파리 마카롱 수수께끼 제목에서 유추 가능한 것처럼 이 책은 이 시리즈의 스피노프라고 하고요. 앞에 세 권, 그 봄철, 여름철, 가을철 걔네를 읽고 읽으면 좋겠지만 사실 안 읽은 상태에서도 이 책을 읽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마지막으로 나왔던 가을철 한정을 2017년에 읽었거든요. 그 뒤로 겨울철이 안 나와. 그래서 저도 거의 이 시리즈를 포기하고 있다가 5년 만에 이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다 까먹었는데 근데도 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었던 걸 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디저트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추리소설 시리즈입니다. 이번 파리마카롱 수수께끼는 고등학생인 고바토와 오사나이의 1학년 가을부터 겨울 시기를 다루고 있고 총 4편의 단편이 실려있는데요. 각각 마카롱과 뉴욕 치즈케이크, 독일식 튀김빵, 슈크림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다채로운 디저트가 중요한 소재이자 사건이 일어나는 계기 같은 것으로 등장을 하고요. 평범한 소시민을 지향하는 고바토와 오사나이가 이런저런 문제에 자꾸 휘말리게 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추리를 하는 게 이 이야기의 큰 줄기입니다. 코지 미스터리인 거죠. 이 책을 추천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디저트가 중요한 소재이고 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정말 먹고 싶어진다. 맛있는 소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둘째는 자신들의 앞에 놓인 이 수수께끼가 마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추리하고 해결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잠시 그 현실에서 벗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코지 미스터리이고 주인공들이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막 심각하고 피 튀기는 그런 범죄 사건이 나오는 소설이 아니에요. 디저트 카페에 갔는데 주문한 마카롱과 관련해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신문부에서 기사를 쓰려고 튀김빵을 먹었는데 누가 뭘 먹었는지 뭐 알 수 없게 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주인공들이 수수께끼를 너무나 진지하게 풀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이게 세상에서 제일 미스테리하고 급박한 문제처럼 느껴져요. 제 현실에 산적해 있는 더 심각한 문제들을 잠시 잊고 이 이야기에 빠져드는 거죠. 현실 도피요. 솔직히 말할게요. 현실 도피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고 잠시나마 현실 도피를 가능하게 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재미있어요. 저는 원래도 요네자와 후노부 작가의 학원 미스테리 시리즈를 좋아했는데요.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읽으면서 아 맞아 이런 느낌이었지 하면서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뭐 현실에 산적한 문제에서 도피를 해서 2~3시간이나마 좀 코지해지고 싶으신 분들 혹은 너무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박진감 넘치고 좀 궁금해지는 그런 이야기에 가볍게 이렇게 푹 빠지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표지 진짜 귀엽죠. 눈에 확 들어오고 소시민 시리즈 자체가 표지가 다 귀엽고 예쁜데 제가 실은 소시민 시리즈를 다 사서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이후로 감감무소식이길래 진짜 기다리다가 지쳐서 충동적으로 그 시리즈를 도로 중고 서점에다 다 팔았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앞에 그러니까 3권인데 가을철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4권을 도로 다 다시 사야 되나?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달콤 쌉싸름한 맛에 너무 심각하지는 않고 또 재미있는 그런 책을 찾고 계셨던 분들께 특히 추천을 하고 싶고요. 단편집이라서 이제 호흡이 짧은데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 단편집이기 때문에 디저트처럼 휴식 시간에 좀 부담 없이 골라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할 책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샀다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줄리아 로스만 작가의 음식 해부 도감이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더숲입니다. 저는 광화문 교보에서 원서를 발견을 해서 이 책을 그렇게 원서를 샀는데 한국에도 번역서가 출간되어 있고요. 이 책은 표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그림과 지식들을 담은 일러스트 도감입니다. 제가 이런 일러스트집이나 뭐 일러스트 도감 같은 거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책은 서점에서 펴보자마자 정말 마음에 쏙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총 9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식사에 관한 용어나 상차림 혹은 뭐 조리 도구에 관해서 과일이나 채소, 곡식, 고기, 유제품, 길거리 음식, 향신료, 음료, 디저트 등등 정말 다양한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재료의 종류라든지 각 나라에서 이 식재료를 가지고서 어떤 다양한 음식들을 만드는지 이런 음식 관련 내용을 부담 없이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도 너무나 좋았고 물론 그리고 뭐 있잖아요. 가끔 텍스트가 너무 많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좀 휴식을 취하고 싶다, 좀 재미있는 그림, 예쁜 그림, 맛있는 그림 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아무 페이지나 랜덤하게 펴서 이렇게 쭉 훑어봐요. 그러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음식에 관해서 글로 읽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지만 역시 그림이나 사진이 주는 특유의 매력이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음식 그림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먹고 싶어지는 것도 당연히 먹고 싶어지는 거지만 눈도 즐겁고 동시에 머릿속에서 뭔가 재미있는 상상들을 막 하게 돼요. 나라면 이 음식을 어떻게 그렸을까? 혹은 이 레이아웃, 이 스타일, 이 색감이 좀 독특한데 여기서 내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특히 그림을 볼 때 그런 상상력이 더 많이 이렇게 자극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같이 소개를 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도 제가 지난 1월에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게 된 책이라서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빅셔널이라는 곳에서 엮은 팔레트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부제가 말하자면은 뭐 세계 곳곳에 맛있는 일러스트들인데 이 부제처럼 세계 각국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께서 그리신 음식 일러스트들을 한데 모은 책입니다. 그림만 모은 게 아니라 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신 음식에 관한 추억, 행복한 기억과 그 감정들을 옆에 짤막하게 같이 덧붙여 놓기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글로 읽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지만 때로는 이렇게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이 훈훈한 온기와 그 음식의 텍스처들, 먹음직스러운 느낌,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었을 때 그 설렘과 활기까지 그것들을 다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역시 광화문 교보문고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참 많은 책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처음 발견을 하고 너무나 사고 싶었던 책입니다. 결국 사기는 알라딘을 통해서 샀지만 아무튼 우리가 흔히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꼭 살기 위해서만 먹는 거는 아니잖아요. 음식을 통해서 더 큰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저는 이런 일러스트 책들이 그 행복과 만족감 그리고 음식과 요리에 대한 애정을 지면에 옮겨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지면에 옮겨놓은 것들은 사라지지 않죠. 아무리 봐도. 직접 먹는 행위와는 또 다른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팔레트 이 책의 경우에는 수십 명의 다양한 작가님들이 서로 다른 일러스트 스타일로 서로 다른 나라의 음식들, 디저트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그거를 한데 모은 거라서 보는 재미가 특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만듦새도 이렇게 막 금박으로 이렇게 타이틀도 받고 양장에다가 소장 가치도 있어요. 선물하기도 좋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 책은 한국어 번역서가 없다라는 점은 뭐 그렇게 감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그림이기 때문에 감상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가격이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에 비해서 좀 나가는 편이라서 영상에서 소개를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맛있는 책 하면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책이 되어가지고 이 책은 진짜 꼭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른바 맛있는 책 추천, 음식에 관한 책 5권을 소개하고 또 추천을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간 살펴보고 읽어본 책들이 진짜 한 10몇 권은 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마음에 들고 이제 언제라도 다시 펴보고 싶은 책들을 추려서 이렇게 소개를 한 건데 여전히 너무나 궁금하고 또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그 음식 관련 책들이 장바구니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음식 관련한 책으로 영상을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식이나 혹은 뭐 요리 관련해서 좋아하시는 책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